자,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훈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이거를 눈여겨봐야 된다.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눈여겨봐야 한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예전에 한번 왜 그 주사제나 무슨 이상한 약품들을 청와대 샀다. 예. 김상희 의원이 한번 보도한 적이 있었죠. 예. 많은 분들은 뭐 예산으로 샀겠지라고 거기서 딱 멈추셔서 끝났는데 저는 또 변태들이니까 그냥 거기서 멈출 수가 없다. 예. 청와대 예산들을 다 뒤져봤죠. 예.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예. 그럼 결국은 사비로 샀거나 아니면 절대 그럴 리가 없죠. 특수활동비인 거죠.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가 청와대가 한 해 266억 원, 임기 동안 1330억인데 예산 중에서 증빙이 필요 없는 유일한 이제 거거든요. 증빙을 할 영수증을 남길 필요가 없어. 네. 예. 알권리연구소 전진환 소장한테 이제 그걸 제가 제보를 받아서 한 게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국정원 직원 중에 약간 고위 직원인데 이 양반의 부인이 이혼 소송을 건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특수활동비로 두 집 살림을 했다는 거죠. 특수활동이네요. 네, 그래서 이혼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 그럼 이게 그 돈이 정확히 어디서 온 돈인지를 증명하면 공동재산으로 해서 환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보 공개 관련한 청구를 하면서 그 전문가인 이 전진환 소장한테 부탁을 했는데 법원이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대법원에서 확인해 줄 수 없는 돈이다. 그래서 그 부인이 대법원에서 목을 매다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미수의 끝이긴 했는데 그 돈이 그 부인이 얘기하기로는 한 20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국정원이 1년에 한 4천억 정도 가져가는 돈들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청와대에서 저 266억 원을 예산서에 몇 년치를 주셔도 없고 어디에도 약품 그런 게 없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김상희 의원이 내역, 약을 주요 약품들은 누가 사갔는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얘기한 거고 저는 그걸 예산 쪽에서 접근을 해서 특수활동비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극히 몇 억밖에 안 되는 돈인 거고 예. 이 266억. 임기 동안 1,300억에 해당되는 돈도 최순실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아, 그럴 가능성이 높네요. 그리고 전직 청와대 계셨던 분들 뭐 얘기 좀 들었고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네. 충분히 저는 이거 정도는 주장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드립니다. 아, 굉장히 예리한 지적인데 이거. 그 전 정권들 이렇게 보면 통칭이 원래 통치 자금으로도 쓰고 뭐 이제 그런 건데 별로 통치 행위를 별로 하신 게 없잖아요. 뭐 정치인을 매수까지는 아니어도 여하튼 관리하고 이런 누구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변호사도 안 만나는데요. 뭐. 네. 그럼 이 돈은 고스란히 남아있거나 네. 남아있지 않다면 최순실 씨가 사실상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정권이 바뀐다면 무조건 이것을 비공개로 할 게 아니고 최소한 어떤 그런 이제 대공 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책임자가 증명해주지 않으면 증언해주지 않으면 이제 그런 것들 공개하게 하는. 특히 청와대 같은 경우에 대공 활동 할 리가 없으니까 공개를 해야 한다고. 이 돈이 빠져나와서 독일에서 식당이 돼 있으면 기가 막히겠는데? 뭐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네요. 특수활동비가 연간 266억 원이면 그걸 일시불로 딱 줘버립니까? 아니면은 필요할 때마다 꺼냈을 수 있게 합니까? 그것조차도 비공개인데 네. 제가 약간 공무원을 잠깐 했을 때 몇 년 했을 때 그때 그걸 좀 받았었거든요. 그랬을 때도 보면 그냥 봉투에 넣어서 줬어요. 그냥. 이 돈이 도대체 윗사람들은 얼마를 가지고 있지 막 이렇게 의심스러운 거였는데 충분히 이제 따로 빼놓고 뭐 이렇게 그야말로 그냥 금고에 쌓아놓고 할 수도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네. 이게 어떤 것까지 연결이 되냐면 이번에 왜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가 아니냐 의혹이 나왔었잖아요. 실소유주. 네, 실소유주.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 국정원이 이제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필요 없는데도 관리하는 소유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돈의 원천이 특수활동비인 거죠. 내역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국정원은 알고 있어요. 266억을 얼마나 썼는지.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면 조사를 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권의 그 화신인 최순실이 그냥 넘어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집 살림한 돈도 법원이 확인을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요. 하물며 대통령이 대통령 특수활동비, 야 이렇게 큰지는 몰랐어요. 1,300억. 어마어마한 돈이네. 밑에 보시면 국정원 4,782억, 한겨레 보도를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국방부 1,700억, 경찰청 1,200억,
청와대 266억, 국회 84억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혼자 쓰는 돈이잖아요. 박근혜 혼자. 그렇죠. 예. 청와대 예산이 직원이 500명이고 예. 여기서 쓰는 예산 1000억 원은 또 예산이 편성돼 있죠. 별도고 예. 대통령이 임의로 결제할 수 있는 영수증 남기지 않는 돈이 이만큼이라는 거잖아요. 결제도 안 남겨도 되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 1000억 원을 받아 결제 자체도 없어요? 예, 그것도 뭐. 자,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기업 쪽인데요. 네. 이제 문화체육 융성 이게 2% 이제 문화 예산이 2%여서 늘었다는 얘기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복지 예산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는 문화 예산인데 네. 이게 이제 블랙리스트 가지고 막 통제를 했잖아요. 네. 자기들이 문화 융성 하겠다 그래서 정말로 그러면 문화 융성을 뭘로 했느냐를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네. 뭐 창작 지원이라든가 뭐 왜 그 분들 있잖아요. 이 예술인들 네. 이런 분들한테 간 돈은 깎였어요. 계속 매년. 대신 깎이고 대신 이 기업들 지원이 크게 증가를 한 거예요. 기업 지원이 네, 그래서 문화창조융합 별대 사업에 시설 건설하는 데만 7천억 지원하고 시설에 그리고 펀드가 있습니다. 펀드에 문화체육 관련 펀드를 조성하는데 정부가 1,350억 원을 투입했는데 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고 마중물 그 기업에서 지원한 돈까지 한 1조 6천억이에요. 이런 그렇게 펀드를 조성해서 어. 펀드를 갖고 기업들한테 융자를 해주죠. 네. 그러면 기업들 융자가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했더니 거의 한 80%가 적자고 적자 비율이 77%예요. 의도적인 적자일 수도 그 있네요. 기업들이 누굴까? 누굴까? 기업들을 제가 추적을 하고 뭐 밝힐 수는 없지만 네. 예를 들면 저거가 주로 나간 기관이 어디냐면 기관이 있는데 네. 요즘 하도 겁이 많아서 근데 그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 저희가 총 계정 원장을 입수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피자 사 먹는 돈까지 거기서 지출한 모든 돈 누구한테 계약했는지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랬더니 근데 그 업체들이 있고 그 업체들이 이제 많이 그러니까 이미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게 업체들이 꽤 있고 네. 확인이 안 되는 거는 수사의 영역이겠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016년 결산이 완전히 돼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그 자료 갖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결산 자료 갖고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발표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그 사업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실패하게 만드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아까 독일의 경우에도 해외에 돈을 빼들린 다음에 그 사업이 망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거기 묻혀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여기도? 직접 주는 문제가 있고 재하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업을 주면 재하청까지 공개하게 돼 있어요. 위탁기관, 하청, 재하청. 그러면 사실 돈을 돌려서 하더라도 많이 추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그 정도까지 하면. 근데 중앙정부는 그렇게 할 의무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시도 하고 있는 것을. 서울시나 충남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공개를 안 하고 있죠. 그건 또 싸워야 되는 문제고, 일단 여기서 나간 돈에서의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업체들은 그 적지 않게 있다. 그 비율을 따지면 제가 볼 때는 한 1,000억 가깝게 정도는 그 들어간 업체들 정도는 유관된 회사들이라고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 저희가 그 기관이 5천억 정도 예산을 쓰는 기관인데 네. 제가 뭘 놀랐냐면 문광부가 예산을 지원했잖아요. 네. 5천억을. 네. 그럼 그 사업 내역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뭘 해달라고 이제 위탁을 한 건데 이들이 지출한 내역을 보면 그 제목이 하나도 없어요. 무슨 제목이요? 그 5천억에 해당되는 제목, 사업 제목이 없고 다 이름을 바꾸고 섞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A 사업에 투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A 사업은 없더라는 거지. 제목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유령 사업이 유령 사업. 이게 직접 직원들한테 전화를 해봤죠. 네. 직원은 약간 순진해가지고 몇 가지 얘기를 해줬는데 네.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저희가 누군지 모르고 네. 착하게 얘기를 해준 거죠. 일부러 왜냐하면 자기들의 그 내부 자료를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왜 바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차피 주신 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새로 또 기획해서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섞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실패한 유형을 보니까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A 프로젝트 때문에 그 A 프로젝트는 없어.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적자나 부도를 내서 못 받는 것도 있고 네. 아예 별개건으로? 처음 융자할 때부터 사업을 바꿔버리는 거죠. 융자할 때. 오케이. 애초부터 실패할 사업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빼내서 딴 데로 흘러갔다. 그렇게 의심되는 돈들이 있다. 그 기관이 네. 이 박근혜 정부 들어설 때 1,500억 예산이었는데 이게 5천억이 됐어요.
그 의심이 되는 기관이. 문광부 산하 기관이. 문화 콘텐츠 진흥원 뭐 이런 데 아닙니까? 아, 요즘 조심해야 돼서. 그 실명을 얘기할 수가 없고. 뭘 조심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나오는데 문화 콘텐츠. 아니 근데 아까 왜 안원구 총장이 그 이명박과 맞닿아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의 원조는 이명박이에요. 농협이 해외에 한 200억짜리 부동산에 투자를 해요. 거기서 막 새로운 건물을 세운다고 해. 캐나다에. 농협이 캐나다에 투자를 했는데 이 회사는 담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 사장은 사업을 해본 적도 없는 30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교민인데. 근데 담보도 없이 200억을 투자해줘. 그다음에 막 거기서 분양을 해서 사람을 모아요. 그런 다음에 이 돈을 들고 튀어요. 이 회사가 망해. 튄다고. 그러면 이 농협에서는 이 그 사장한테 소송을 걸어야 되잖아요. 내 투자한 돈 내놓으라고. 소송도 안 해. 200억을 잃었는데. 그리고 사라져요, 그냥. 이 회사는. 그러니까 실패할 거를 전제하고 돈을 집어넣고 그 회사에 투자는 실패했는데 애초에 돈을 빌려주는 곳에서는 돈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사건들이 이명박 초기부터 있어서 이게 점점 커지거든요. 이명박은 나중에 조 단위로 막 그런 거하고 약간 비슷한데. 제가 여기는 늘까말까도 안 넣었는데요. 네. 또 하나가 있어요. 꼭 수사를 해야 될 대상이. 뭐가 이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성공불용자 제도라는 걸 잠깐 얘기했죠. 아, 또 어려운. 이게 뭐냐면 네. 해외 유전이나 이런 걸 개발을 할 때 네. 그 돈을 빌려주고 네. 실패하면 안 돌려받을 수 있는 사업이에요. 네. 이게 지금까지 21억 달러니까 한 2조 한 3, 4천억, 4, 5천억 정도가 투자가 됐어요. 네. 그래서 190군데 정도를 194군데 정확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명박 때부터 지금까지 물론 그 전에도 좀 있었지만 네. 현재까지 총 194개인데 네. 4개를 팠어요. 광고를. 근데 그 중에서 그들 주장이 19건은 좀 상업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해요. 나머지 다 실패. 190 몇 건 중에 19건이 네, 10% 정도. 근데 그것도 증명을 못 하고 있고 주장이 19군데가 된다는 건데. 2조를 쐈는데. 네. 네. 19군데니까 한 90% 날리고 한 10% 남은 거죠. 근데 그 10%도 돌려받은 건 아니고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외교죠, 자원외교. 그런데 네. 그것도 일단 성공융자라는 제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제도가 있는데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그 19군데 중에 9개가 미얀마에 있어요. 벌써 느낌 미얀마. 이상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더 이렇게 접근을 해보니까 9개 중에 8개가 최근에 민간에 매각을 한 거예요. 지분 양도를 해. 정확히 표현은 지분 양도. 그 돈은 어디로 갔어요? 이름을 그냥 땡땡 처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일단 공문서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데 네. 그걸 정보공개 청구하고 국회를 통해서 압박을 하는데 안 내놓고 있어요. 왜 미얀마일까? 그럼 누가 샀을까? 그리고 그때 마침 그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람이 누구냐면 산자부 제1처관인데 그 사람이 청와대에 산업통상자원 비서관을 하다가 작년에 산자부 1차관으로 옮겨지면서 열심히 그걸 매각을 한 거예요. 그 양반은 얼마 전에 특검에 자기 부인한테 R&D 비용 15억 원을 줘가지고 특검 수사를 받고 막 그랬는데 아마 특검에서도 아마 조금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하튼 제가 볼 때는 추정이에요. 의혹이야, 의혹. 아, 잡을 사람이 너무 그러니까 많네. 이거. 이명박 시절의 일이 이명박 시절에 벌려놓은 것들이 한 박근혜로 연결이 되는 더 하나 말씀드리면 그 성공물 용자 예산이 2016년에 영원이었어요. 하도 여론이 안 좋으니까 예산을 영원으로 편성했거든요. 17년에 1,500억 편성을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열심히 싸워가지고 영원을 만들었어요. 근데 다시 살려내고 3차관이 간 거지. 그리고 매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예를 든 캐나다에 200억 투자했는데 깜짝하게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아무도 그 농협에서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돈도 끝에 가면 케이만에 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딘가에 최순실의 돈도 이렇게 쫙 모여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거기가 독일 부동산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 194개를 팔 때
하는 비용은 일단 MB 정권에서 이렇게 가져가고 네.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곳은 현 정권에서 가져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가능합니다. 안원구 청장님하고 세트로 플레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만약에 저분이 회사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들한테 많이 제공을 해주시면 네. 딱 저 체킹을 하면 저희 예산 나간 것까지 딱 체킹을 하고 그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유형입니까, 유형? 네, 그래서 저희는 기획부동산 형태인가, 이건? 근데 제가 분류를 해봤어요. 이제 이게 종결판 책을 내려고 좀 준비를 하는 건데 네. 이제 기획형은 이제 이 미얀마 케이타운이나 VR처럼 네. 기획을 하는 거예요. VR 지난번에 가상현실 뭐 그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VR에만 예산이 지금 약 한 1,000억 넘게 갔는데 네. 우리 VR 그러면 굉장히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VR 업체들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했어요. 이렇게 사장들. 박근혜 대통령이 VR 업체들의 시연에 제가 파악한 건 4군데를 갔어요. 네, 오늘. 일반 업체가 하는데 가서 하면서 이런 업체 잘 밀어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고 가면 당연히 그 업체 정부 예산이 지원되겠죠. 아, 이건 또 새로운 영역이네. 네. 그랬는데 네. 그럼 업체는 굉장히 기술적인 게 기술자들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다 보니까 차은택이나 이런 사람들 함께 일하던 기획사 출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 이공계 출신이 아니고 그래서 예전에 3D 사업이 실패한 것처럼 똑같은 유형을 밟아가는데 이번에는 기획을 했다는 게 차이가 있겠죠. 옛날 3D는 그냥 관료들이 마구 저지르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했던 4군데의 VR 업체가 있다, 시연에. 네. 그리고 뭐 저희가 파악 못한 게 있을 수 있죠. 기획한 회사더라. 네. 그분들은 극구 자기들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요. 근데 거기 무슨 카페죠? 카페에서 정기적인 모임하는 멤버도 있고. 테사로사. 네. 그렇게 매주 만났으면서 어떻게 관계없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주로 VR 회사 사장들이. 여기 기획형이고. 자, 빨대형은 우리 빨대형은 이제 미래재단 같은 기획사. K스포츠단은 네. 이제 자. 지속적으로 빠는 이제 그런 거고요. 예, 이건 재단을 만들어서 쭉 꽂아가지고 뽑아먹는 거고. 제가 요즘 지역 강의를 저는 주로 대상이 공무원들 강의가 많아요. 네. 공무원 예산과장 팀장들 강의. 오늘도 전주에서 지금 전북 지역 예산과장 팀장님들 강의. 전국적인 지명도 가진 분으로 떴군요. 예. 아니 원래 저희 주요 수요원이었죠.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왜냐하면 공무원들한테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산 깎는 방법. 그래서 K 스포츠 클럽 지금 70군데 하고 있거든요. 예. 공무원들 놀라는 거예요. 저희 하고 있는데 저런 거예요? 거기 누구랑 계약했는지 봐라. 그런 거 모르고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이제 이렇게 갔다는 거죠. K스포츠 클럽이라는 것도 결국은 뭐였냐면 스포츠 클럽 좋은 거잖아요. 그 지자체 단위로 하니까 지자체 자기들은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것만 알거든. 근데 최순실은 그걸 다 모아서 K스포츠가 다 먹고 그리고 최순실이 끝에 먹는 그런 피라미드를 구축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빨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또 다른 것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뭐냐 우리나라 체육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 대중들이 체육을 안 하고 엘리트 체육이잖아요. 네. 생활체육으로. 그래서 참여정부 때 뭘 했냐면 이제 엘리트 체육을 좀 줄이고 생활체육 예산을 더 늘렸어요. 네. 근데 그게 10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됐냐면 생활체육 예산도 엘리트 체육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진정한 생활체육 예산이 전체 체육 예산의 10%도 안 되게 돼 있고. 뒤집어놨구나 그걸 다시.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체육계도 망친 거죠. 자, 3쿠션은 한 번데 갔다가 돌아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컨텐츠진흥원의 체육진흥공단인데 저는 요번에 그래서 2016년 결산을 사실 오늘 오전에도 교문이죠. 상임위 거기 의원님들 한 몇 분을 만나고 요번 결산할 때 다들 결산 신경 안 쓰는데 실제로 최순실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게 2016년 예산이다. 16년 결산이 지금 감사원이 지금 결산을 하고 있고 다음 달 중순 정도면 국회로 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번에 최순실 결산을 한번 해보자. 결산서가 나오면 최순실이 2016년에 얼마를 해먹었는지 윤곽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예산에서 얼마 뽑아갔는지. 네. 지금은 이때까지는 책정된 것만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지금도 내놓으려면 내놓을 수 있을 텐데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데 네. 결산은 어쩔 수 없이 내놔야 되는 거니까. 근데 다음 달 중순이면 좀 불안하네요. 의원들이 다 대선에 정신팔려서 다니느라고 그럴 수 뭘 있겠죠. 제대로 그래서 들여다보는 제가 사람이 없을 텐데. 의원들을 꼬시고 있습니다. 이번에 언론 몇 번은 최소한 나가게 해드릴 테니까 제발 집중해라, 제발. 중요한 거다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최순실이 이런 식으로 예산에 빨대를 꽂아서 얼마나 해먹었는지 구체적 결산이 나온다는 거죠. 재밌겠어요. 자,
근데 이게 이제 해외 얘기했지만 제가 두 가지가 쉽다고 했잖아요. 3쿠션으로 가는 거, 어디 위탁기관에 거치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해외에서 쓰는 건데 한국 문화원 예산이 문광부 산하인데 약 300억 정도에서 거의 1000억 정도로 늘어난 거예요, 예산이. 그리고 그 문화원에서 집행되는 거는 제가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서로 막 기준이 다르거나 말도 안 되는 자료, 오타 일부 막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을 국회에다 하는 거예요. 제가부터 이건 시간을 끌게 하기 위해서 특검에서도 한번 시도했는데 특검한테 제출한 자료에도 오타 일부러 내갖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게 하는. 그래서 특검 바쁘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문화원을 통해서 해먹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 한식세계하나 뭐 K컬처 뭐 등등등 해서 그 사업을 제가 한국 문화원 관련한 VIP 발언,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발언한 걸 따져보니까 20개가 넘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히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꼭 그 뒤에 최순실 이권이 숨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히 언급한 문화원들을 찾고 있는 거. 그래서 찾기는 쉬워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그 기관에, 해외에 있는 이런 문화원 같은 기관에다가 네. 한식 문화를 세계하기 위한 뭐 이런 사업들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럼 예산이 편성되는 거고. 그런데 그것에 계약되는 회사, 뭐 머큐리 포스트나 조선행동 CS 이런 회사들이 밑에 회사는 최순실하고 차은택이 반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머큐리 포스트는 송성각이 대표를 맡았던 회사. 뭐 이런 회사들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뉴욕에 한식하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뉴욕 문화원에다가 예산을 책정했어. 그 예산을 해가지고 예산이 이제 정부에서 뉴욕 문화원으로 왔는데 거기서 결국은 하청하는 회사가 최순실 회사라는 얘기네요. 여기도. 그렇죠. 해외에서도. 아우, 꼼꼼해라. 이런 게 또 있겠죠? 저는 사실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은 증거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네. 말을 못해서 이제 그나마 조금 저희가 볼 때는 좀 높은 거라고 생각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이제 추측되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우리가 안원구 전 청장하고는 100명 가지고 한 4년 필요하다고 하던데 소장님 이거 다 찾아내려면 얼마나 걸리세요? 저는 인력은 별로 필요 없어요. 변태들 몇이면 충분한데 문제는 자료죠, 자료. 그 진짜 누구한테 계약이 됐고 이런 거를 서울시 정도라도 공개를 하면 저는 조금 뭐 노가다를 좀 뭐 한 달 뛸 수 있고 뭐 그렇게 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요 맛보기를 하고 또 많대요. 자, 다음에 또 오시겠습니다. 네. 여보, 비대가 또 안 되네. 아, 또? 얼마 전에도 돈 좀 들었잖아. 애플 비대로 바꿔보세요. 3년 동안 AS가 공짜니까요. 어? 3년? 품질로 승부하는 애플 비대.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네? 잠시만, 무슨 비대라고? 애플 비대. 당신에게 파인프라는 어떤 치약인가요? 단순히 비싼 치약인가요? 구강 관리의 혁신, 잇몸 질환과 구취에서 자유로운 프리미엄 기능성 치약 파인프라로 당신의 치아와 잇몸에 하루 3번 건강을 선물하세요. 딴지마켓에 오시면 파인프라 치약과 파나세아 샴푸, 비누까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훈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이거를 눈여겨봐야 된다.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눈여겨봐야 한대요. 설명 좀 해주세요. 예전에 한번 왜 그 주사제나 무슨 이상한 약품들을 청와대 샀다. 예. 김상희 의원이 한번 보도한 적이 있었죠. 예. 많은 분들은 뭐 예산으로 샀겠지라고 거기서 딱 멈추셔서 끝났는데 저는 또 변태들이니까 그냥 거기서 멈출 수가 없다. 예. 청와대 예산들을 다 뒤져봤죠. 예.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없어요? 예. 그럼 결국은 사비로 샀거나 아니면 절대 그럴 리가 없죠. 특수활동비인 거죠.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가 청와대가 한 해 266억 원, 임기 동안 1330억인데 예산 중에서 증빙이 필요 없는 유일한 이제 거거든요. 증빙을 할 영수증을 남길 필요가 없어. 네. 예. 알권리연구소 전진환 소장한테 그걸 제가 제보를 받아서 한 게 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국정원 직원 중에 약간 고위 직원인데 이 양반의 부인이 이혼 소송을 건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특수활동비로 두 집 살림을 했다는 거죠. 특수활동이네요. 네, 그래서 이혼 소송을 했는데 법원에서 그럼 이게 그 돈이 정확히 어디서 온 돈인지를 증명하면 공동재산으로 해서 환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보 공개 관련 청구를 하면서
그 전문 그 분들 있잖아요. 이 예술인들. 네. 이런 분들한테 간 돈은 깎였어요. 계속, 매년. 대신 깎이고 대신 이 기업들 지원이 크게 증가를 한 거예요. 기업 지원이 네, 그래서 문화창조융합 별대 사업에 시설 건설하는 데만 7천억 지원하고 시설에 그리고 펀드가 있습니다. 펀드에 문화체육 관련 펀드를 조성하는데 정부가 1,350억 원을 투입했는데 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고 마중물 그 기업에서 지원한 돈까지 한 1조 6천억이에요. 이런 그렇게 펀드를 조성해서 펀드를 갖고 기업들한테 융자를 해주죠. 네. 그러면 기업들 융자가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했더니 거의 한 80%가 적자고 적자 비율이 77%예요. 의도적인 적자일 수도 그 있네요. 기업들이 누굴까? 누굴까? 기업들을 제가 추적을 하고 뭐 밝힐 수는 없지만 네. 예를 들면 저거가 주로 나간 기관이 어디냐면 기관이 있는데 네. 요즘 하도 겁이 많아서 근데 그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 저희가 총 계정 원장을 입수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피자 사 먹는 돈까지 거기서 지출한 모든 돈 누구한테 계약했는지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래서 그 업체들이 있고 그 업체들이 이제 많이 그러니까 이미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게 업체들이 꽤 있고 네. 확인이 안 되는 거는 수사의 영역이겠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016년 결산이 완전히 돼가지고 그거를 가인 이 전진환 소장한테 부탁을 했는데 법원이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대법원에서 확인해 줄 수 없는 돈이다. 그래서 그 부인이 대법원에서 목을 매다셨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미수의 끝이긴 했는데 그 돈이 그 부인이 얘기하기로는 한 20억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국정원이 1년에 한 4천억 정도 가져가는 돈들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청와대에서 저 266억 원을 예산서에 몇 년치를 줘도 없고 어디에도 약품 그런 게 없어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김상희 의원이 내역 그 약을 주요 약품들은 누가 사갔는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얘기한 거고 저는 그걸 예산 쪽에서 접근을 해서 특수활동비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극히 몇 억밖에 안 되는 돈인 거고 네. 이 266억. 임기 동안 1,300억에 해당되는 돈도 최순실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네요. 그리고 전직 청와대 계셨던 분들 뭐 얘기 좀 들었고 여러 가지 종합해 봤을 때 네. 충분히 저는 이거 정도는 주장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예리한 지적인데 이거. 그 전 정권들 이렇게 보면 통치행위 원래 통치 자금으로도 쓰고 뭐 이제 그런 건데 별로 통치 행위를 별로 하신 게 없잖아요. 뭐 정치인을 매수한다든 매수까지는 아니어도 여하튼 관리하고 이런 누구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 돈의 원천이 특수활동인 거죠. 내역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국정원은 알고 있어요. 266억을 얼마나 썼는지.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교체되면 조사를 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권의 그 화신인 최순실이 그냥 넘어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집 살림한 돈도 법원이 확인을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요. 하물며 대통령이 대통령 하는 거는 특수활동비, 이렇게 큰줄 몰랐어요. 1,300억. 어마어마한 돈이네. 밑에 보시면 국정원 4,782억 한겨레 보도를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국방부 1,700억, 경찰청 1,200억, 청와대 266억, 국회 84억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혼자 쓰는 돈이잖아요. 박근혜 혼자. 그렇죠. 예. 청와대 예산이 직원이 500명이고 네. 여기서 쓰는 예산 1,000여억 원은 또 예산이 편성돼 있죠. 별도고 예. 대통령이 임의로 결제할 수 있는 영수증 남기지 않는 돈이 이만큼이라는 거잖아요. 결제도 안 남겨도 되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 1,000억 원을 결제 자체도 없어요? 예, 그것도 뭐. 자, 두 번째 이제 기업 쪽인데요. 네. 이제 문화체육 융성 이게 2% 이제 문화 예산이 2%여서 늘었다는 얘기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네. 그 복지 예산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는 문화 예산인데 네. 이게 이제 블랙리스트 가지고 막 통제를 했잖아요. 네. 자기들이 문화 융성 하겠다 그래서 정말로 그러면 문화 융성을 뭘로 했느냐를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네. 뭐 창작 지원이라든가 뭐 왜 네. 그렇게 되면 자기 더더욱 변호사도 안 만나는데요. 뭐. 네. 그럼 이 돈은 고스란히 남아있거나 네. 남아있지 않다면 최순실 씨가 사실상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정권이 바뀐다면 무조건 이것을 비공개로 할 게 아니고 그 최소한 어떤 그런 이제 대공 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그 책임자가 증명해주지 않으면 증언해주지 않으면 이제 그런 것들 공개하게 하는 특히 청와대 같은 경우에 대공 활동 할 리가 없으니까 공개를 해야 한다고 이 생각합니다. 돈이 빠져나와서 독일에서 식당이 돼 있으면 기가 막히겠는데?
뭐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네요. 특수활동비가 연간 266억 원이면 그걸 일시불로 딱 줘버립니까? 아니면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쓸 수 있게 합니까? 그것조차도 비공개인데 예. 제가 약간 공무원을 약간 했을 때, 잠깐 했을 때, 몇 년 했을 때, 그때 그걸 좀 받았었거든요. 그랬을 때도 보면 그냥 봉투에 넣어서 줬어요. 그냥 이 돈이 도대체 윗사람들은 얼마를 가지고 있지, 막 이렇게 의심스러운 거였는데, 충분히 이제 따로 빼놓고, 뭐 이렇게, 할 수도 그야말로 그냥 있어요. 금고에 쌓아놓고 할 수도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예. 이게 어떤 것까지 연결이 되냐면, 요번에 왜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가 아니냐 의혹이 나왔었잖아요. 실소유주. 예, 실소유주.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 국정원이 이제 여러 가지 필요에 의해서 아니면 필요 없는데도 관리하는 회사들, 소유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